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이때가 기회인가? 요즘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런 소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AI는 이제 1회 초다. 마이크론 CEO가 한 말입니다. AI는 매우 초기 이닝에 있다. 지금은 추론 변곡점이고 추론이 계속해서 확산되면 토큰이 많아야 되고 빨라야 되고 더 많은 메모리,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겨우 1회 초다. 이런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데일 최고 운영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D램, 낸드, CPU, 기판 등 AI 핵심 부품의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병목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핵심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이제 겨우 1회 초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 자료들, 뉴스 기사들 이런 거 보면 지금 완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보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가격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막 하이닉스 막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주식을 사도 될까? 이런 고민도 동시에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자료들입니다. 주가 급락에도 매수 권유한 증권사들. 왜 그러냐면 증권사들은 대체로 매수 리포트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중립도 잘 안 내요. 대체로 매수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고점 근처에 있을 때도 매수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매수 리포트가 29개나 쏟아졌는데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0%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왜 더 비판적으로 봐야 되냐면 보통은 현재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이런 최신 편향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추세가 막 이렇게 되면 그 뒤로는 이렇게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지 보통 이렇게 될 걸로 잘 예상을 하지 않거든요. 현재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외삽이라고 하는데 사람 누구나 다 이런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수주 잔고가 고점 직전에 원래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사들이 이제 반도체 부품을 파는 회사들이 이 고객사한테 제품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객사들이 100만큼을 주문했는데 A 회사에서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야 너네가 100 주문했지만 우리 너네한테 70개밖에 못 줘. 이렇게 제품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사들은 나 지금 100만큼 필요한데 얘네가 70개밖에 안 주네? 그러면 나 140개 주문해야지, 150개 주문해야지, 그래서 100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중복 발주, 선발주를 하게 돼요. 과잉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수요는 100인데 이 A 회사에는 주문이 150개씩 들어갔죠. 이런 일이 여러 회사에 걸쳐 일어나다 보면 실제 수요가 굉장히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고점 직전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이번 계약은 구속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계약은 단기 계약 위주였어요. 1년짜리 이런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3년에서 5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먼저 이런 장기 계약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취소 불가 조항, 그리고 최소 얼마는 보장해주겠다, 최소 단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2027년 매출이 얼마일 거다, 2028년 매출과 이익이 얼마일 거다, 이런 이익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막 꺾이기도 하고 실현이 안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대로 실현될 거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업들은 계약이 돼 있더라도 계약을 재협상하려고 하고 또는 물량을 지연합니다. 요번에는 요만큼 받을게, 다음에는 근데 좀 줄여줘, 이런 식으로 물량을 지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2027, 2028 매출과 이익이 그대로 찍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한 확신, 만약에 사이클이 꺾이면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에는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혹시나 이번엔 다르다의 변형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겨우 이제 1회 초에 불과하다, 매우 초기 이닝이다, 1회 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보고서도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체 누구 생각이 맞는 걸까? 되게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땐 누구 생각을 봐야 되냐? 거장들의 생각을 봐야겠죠. 거장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거장들의 투자 철학에 맞춰보면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장들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장은 레이 달리오인데요. 이 사람은 2007년에 금융위기를 경고한 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37% 2008년에만 하락했는데요. 이때 2008년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마이너스 31%, 워렌 버핏도 마이너스 31% 맞았습니다. 근데 이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릿지워터는 플러스 9.4%, 거의 시장 대비해서 46% 초과하는 실적을 올린 거죠. 엄청난 분이죠. 레이 달리오가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닷컴 버블에 이미 80% 수준에 도달을 했다. 대공황 고점, 닷컴 버블 고점, 그때 대비 지금 벌써 80%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당장 팔고 도망치란 얘기냐? 그렇진 않고요. 버블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진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1929년 그 대공황 직전 버블 때 메릴 린치 창립 찰스 메릴이 이미 버블을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 뒤로도 상당 기간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이 80%에 도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성급하게 팔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버블은 대체 언제 터진다는 거냐? 를 물었을 때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청산될 때 버블이 터진다. 그래서 시장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투자자들이 빚을 얼마나 끌어다 쓰는지 이거를 잘 관찰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장은 켄 피셔인데요. 이분은 워렌 버핏이 인정한 필립 피셔의 아들이고 필립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요. 운용자산은 한 600조 가까이 됩니다. 특히 이분의 의견을 주목해보면 좋은 게 이분이 2020년대 들어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 거장들 중에서도 적중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켄 피셔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8의 말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맨날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템플턴의 이 4가지 단계.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에서 성숙하며 도취에서 죽는다. 강세장은 비관, 회의, 낙관, 도취의 단계를 따른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취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좀 살펴보면 비관 때는 주식은 끝났다. 이때는 증시가 최저점을 기록하고요. 회의 때는 주식이 약간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관 단계가 되면 역시 주식은 우상향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도취 단계가 되면 야 이번엔 달라. 이 기회 놓치면 완전 벼락거지 되는 거야. 완전 올라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켄 피셔는 이 도취의 초기 징후가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취 단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IPO 붐하고 유상증자 붐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레브라스 IPO가 그 증거다. 요거는 이 엔비디아 경쟁자거든요. 이 웨이퍼가 있으면 이 웨이퍼를 통째로 GPU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켄 피셔가 잠재력은 큰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게 사람들이 도취 단계에 빠졌다는 그 초기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스페이스X도 상장 예정이고, 엔트로픽도 상장 예정이고, 오픈 AI도 상장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IPO 붐이 불고 있고, 더불어서 구글이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유상증자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상증자는 어쨌든 주식을 시장에다가 새롭게 발행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이 주식을 절대 싼 값에 안 판단 말이에요.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유상증자를 한단 말이죠.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돈을 싸게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가장 비쌀 때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주식을 지금 파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도취의 초기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레이 달리오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지금 도취의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한데 그게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올해도 기술주하고 AI 주식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거장은 하워드 막스인데요. 이분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인데 채권 가지고 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 투자계의 거물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블은 가격이 아니라 심리 상태다. 앞서 레이 달리오랑 켄 피셔랑 거의 유사한 얘기를 또 해주셨죠. 모든 버블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먼저 뛰어든 초기 투자자가 막 엄청난 이익을 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뛰어들고 막 자산 가격 오르고 막 야씨 나도 진작 살걸. 사람들이 또 뒤늦게 거기에 뛰어들면 야
역시 이 자산은 신이다.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버블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지금이 어느 단계다, 어느 정도다라고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된 기술은 없다. AI의 잠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근데 AI 투자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거냐? 그거는 10년 뒤에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였던 게 AI 기업들이 매출도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익도 흑자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AI를 쓰는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막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하워드 막스가 AI가 지금 오히려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AI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기술은 닷컴 버블 때 IT 인프라, 뭐 광케이블 이런 게 깔렸지만 뭐 무슨 닷컴 이런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회사들 실제로 이익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기업들은 이익도 흑자 전환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철도가 처음 생겨서 철도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을 때도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고 확산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AI는 철도, 뭐 IT 이때랑은 다르다.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고 있고 매출도 급증하고 이익도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AI는 좀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몰빵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AI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레이 달리오는 버블에 80% 도달했다. 캔 피셔도 이미 8회 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워드 막스는 오히려 AI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서 당신들이 돈을 버는 거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 거. 레이 달리오는 사람들이 빚을 많이 끌어다 쓰냐, 레버리지 많이 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사냐, 생전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느냐, 이런 것도 관찰하라고 했고 캔 피셔는 투자자 심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PO 직후에 주가가 폭등하는지 뭐 따따상 이런 게 나오는지 관찰하라 그랬고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 그리고 기업들이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는지 이것도 추가로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워드 막스 또한 버블은 투자자의 심리를 관찰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관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야 이거 절대 손해 안 봐 이런 심리가 점점 퍼지는지 그걸 관찰해보고 그때가 되면 정말 끝물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지금 강세장이 어디쯤 왔는지 살펴봤고 거장들의 의견 한 번씩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